계셔서 반갑고 처음 뵙는 분들도 꽤 저는 많은 것 같아서 네, 반갑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렵고 복잡하고 지금 머리가 정신없고 막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 내용은 조금 더 낯설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어렵고 뭐 이해가까지는 안 되시더라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보조금 집행 기준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조금의 보조 비목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편성 가능한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는 보조 비목이라고 부르고 활동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각각의 보조 비목에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보조 세목이라는 것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활동비에는 크게 일반 활동비가 해당이 되고요. 사업 운영비에는 굉장히 많죠. 홍보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단기 임차료, 시외여비, 간담회비, 회의비 및 심사비, 온라인 회의비, 원고비, 강사비 및 공연비, 기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설비는 주로 아마 공간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시설 공사비, 자산 취득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세목들이 어떻게 지출이 가능한지 그 기준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작년과 또 내용이 개정되어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정된 항목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간담회비 내용입니다. 간담회비에는 식비, 다과비가 간담회비에 포함이 되는데 식비는 1인 1식 8,000원 이내로 집행을 하실 수 있고요. 다과비는 1인 1식 3,000원 이내. 작년에는 사실 4,000원이었는데 이게 3,000원으로 좀 줄었어요. 사용하시는데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올해는 이걸 꼭 지켜서 예산을 책정할 때 참고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홍보 인쇄비 등 뭐 3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에는 추가 증빙 서류로 비교 견적서를 반드시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금액이 변경되었어요. 작년에는 50만 원 이상 일시 필요한 서류였는데 올해는 30만 원이 넘으면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상한 금액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 활동비부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일반 활동비는 이제 마을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행 인력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이 가능한데요. 이때 유의하실 거는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 중에서 한 분에게도 지급이 가능해요. 실무 책임자 혹은 대표 제안자분이 직접 실무 책임자를 같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실무 책임자로 다른 분을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 제안자와 실무 책임자 중에 한 분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대표 제안자와 실무 책임자는 공간 운영자와 촉진자를 겸해서 그 역할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 운영자의 경우에는 공간 운영에 대한 활동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간이 운영되지 못하는 시기가 있다면 그때에는 공간 운영자로 활동비가 지급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는 상한 기준이 있는데요. 시간당 11,160원 이내로 책정하셔야 되고 하루에 8시간 이내 그리고 주에 14시간 이하로 지급이 가능하고요. 한 달을 통틀어서 60시간을 초과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초과 지급이 발생하면 정산할 때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염두해 두셔서 활동비를 책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활동비의 책정 가능한 상한 비율은 이렇게 유형마다 그리고 항목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하셔서 이 비율을 넘지 않도록 유념해서 책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 지금 예산 관련된 내용은
이것도 설명의 자료집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어요. 13페이지부터 보시면 쭉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사업 운영비의 세목에 해당하는 홍보 인쇄비입니다. 현수막이나 간판, 홍보물 등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홍보물에는 반드시 그 강북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임을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강북구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사업 운영비의 소모성 물품 구입비인데요. 이제 이거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소모품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비목이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실 때에는 배송비를 포함해서 물품 구입비를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 도서 구입이 사업 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총 20% 이내로 도서 구입비 책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단체나 법인 지원하시는 팀들이 유의하실 거는 당일 연도에 마을 공동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사무 공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사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단기 임차료입니다. 단기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시설, 장비, 차량 등을 임차할 때 필요한 비용을 측정하실 수 있고요.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들은 무리해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단기 임대를 통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외 여비입니다.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외로 나가는 출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책정할 수 있는 비용이고요. 시내 여비는 자부담으로만 편성이 가능하고요. 시외 여비 같은 경우에는 실비정산,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으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요 표를 참고하셔서 요 표 안에 해당하도록 책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간담회비인데요. 아마 예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소모성 물품 구입비와 간담회비가 될 거예요. 그 사업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진행 행사나 회의나 기타 등등 모든 활동에 필요한 식비나 다가비를 책정하는 게 주일 거고요. 식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8,000원 이내, 다과는 1인당 3,000원 이내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의 총 3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하시고요. 이웃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총 보조사업비의 4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온라인으로 활동하실 때에도 다가비와 식비가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주 주의하실 점은 주류는 절대 구매 불가능하고요. 이게 확인되는 시에는 바로 환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비와 다가비를 동시에 같은 곳에서 지출은 안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다음은 회의비 및 심사비입니다. 각 회의나 심사를 위해서 마을활동가분들이나 외부 위원을 초청할 경우에 편성 가능한 항목이고요. 이때 이 대상으로는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에게는 지급될 수 없고요. 단체 지원팀인 경우에는 단체 임직원에게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원고비입니다. 자료집이나 홍보물에 기고한 것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 제안자, 실무 책임자 혹은 단체 임직원에게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사비인데요. 마을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의들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에 대한 강사를 하시는 분 혹은 강의를 보조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이 가능하시고요. 온라인 강의 수당도 일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생방으로 송출하지 않고 사전 녹화해서 하는 경우에는 영상 재생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그 녹화를 진행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의
이 시에는 유의하실 점이 재송출료는 지급되지 않고요. 재송출 관련해서는 강사분과 협의하셔서 초상권, 저작권, 재송출권에 대해서 서류로 꼭 문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송출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 단체 임직원들에게는 지급하실 수 없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로는 사업에 필요한 이제 교육이나 탐방, 시설 입장료가 기타 항목에 포함이 되고 또 그 행사 및 탐방 등을 위한 상해 보험비, 그리고 운반비, 우편료, 이체 수수료 등을 기타 항목으로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업 운영비에 포함되는데 아마 표에는 없을 거예요.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인데 이것은 자부담으로만 편성이 가능하고 아마도 공간에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시설비에는 시설공사비, 자산 취득비가 해당이 되는데 공간 지원 사업에서만 편성 가능하고 이것도 역시 자부담으로만 편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 계획을 사업계에서 짜실 때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맨 앞에 보시면 이렇게 보조 비목에 활동비, 사업 운영비 크게 비목을 나눠서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세부 사업 1, 2, 3이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세부 사업별 사업 운영비를 각각 편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산출 내역을 작성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산출 내역에도 예산 비목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각 그 비목별 예산 금액을 산출할 때에도 위에 별표시된 단가와 인원수, 횟수 이걸 명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3,000원 곱하기 20개는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과 그 품목의 단가 3,000원 그리고 개수 20개 그래서 총합상 6만 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산출을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표예요. 이것도 아마 자료집의 19페이지인가 보면은 있을 텐데 요거 여기에 보면 각 그 비목별로 예산의 비목과 세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지급 기준들이 있고 이후에 챙기셔야 하는 증빙 서류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지급 기준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짜고서 사용을 할 때도 또 유의할 점들이 있어요. 그 예산에만 맞춰서 막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집에도 세세하게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빠를 테니까 몇 가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 반납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부담은 아까도 좀 설명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이웃 만들기를 포함한 모든 사업이 보조금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웃 만들기가 100만 원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자부담은 최소 10만 원 책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다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집행 비율이 낮다 그러면 보조금과 자부담의 집행 비율을 따져서 그 보조금을 환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부담도 꼭꼭 꼼꼼하게 챙겨서 다 집행을 하셔야 돼요. 공간 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 보증금은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고요. 단 월세, 공공요금 관리비는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이 됩니다. 사업 계획 준수인데요. 예산 집행은 이제 선정 후에 실행계획서를 한 번 더 이제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되실 텐데 그 제출한 실행계획서에 계획된 예산 계획대로 집행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이나 시기 그것도 계획하신 바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활동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약간 뭐 어떤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변경이 필요할 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예산 변경을 먼저 해주고 한 후에 집행 혹은 사업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기준은 보조 비목감, 그러니까 활동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요거를 서로 바꾸는 비용이 필요하다 할 때, 혹은 변경을 원하는 금액이 보조사업비의 10%가 넘을 때, 이럴 때는 반드시 그 담당 부서와 사전 소통을 하셔서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변경 승인되지 않은 채로 먼저 그냥 다 뭐 지출하거나 하면 나중에 그것도 승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환수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셔가지고 꼭 사전에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목은 같은 비목이니까 활동비에서 활동비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운영, 세우사업 1, 2, 3번 중에 세우사업 1번의 비용과 2번의 비용을 바꾸는 건데 동일한 보조 비목이에요. 그럴 경우 그 10% 이하의 금액일 경우 이때는 그냥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시고 사후에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결과보고서에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를 집행하시는 기본적인 원칙은 모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는 절대 사용하실 수 없고요. 뭐 강사비나 뭐 단순활동비 이런 경우에는 계좌 이체를 하시게 되잖아요. 계좌 이체를 그렇게 집행하시는 경우, 그 물건을 살 때도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이 필수예요. 이게 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 이체로도 하실 수가 없어요.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한다?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 징수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인건비에 대한 거예요. 뭐 활동비, 뭐 일반 활동비 혹은 강사비 등등에 대한 거고요.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세법상.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일시적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월간 총 지급하는,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총 금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천세 8%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하시면 되고요. 8.8%의 세금은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이거나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신, 그러니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3.3%의 원천 징수를 제한 후에 지급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이거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증빙 간소화를 위해서 영수증 제출 의무가 완화되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증빙 서류로 영수증 원본을 같이 제출하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사업이 작년부터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든요. 그 보조금 관리 시스템 상에 그 영수증에 모든 그 구매 내역들을 상세하게 하시는 경우 그 나중에 그 지출 결의서를 출력해서 제출하는 걸로 가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 안 하시고 지출 결의서로만 제출을 하셔도 인정이 돼요. 단 그 구매 내역을 상세하게 지출 결의서에 다 작성을 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기타로는 요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보조사업자는 대표 제안자 및 실무 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나 단체, 아니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 내부 거래는 절대 금지되어 있고요. 요게 위반했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지출건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가 되니까 꼭 요것도 사전에 지출하시기 전에 기억하시고 그걸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많이들 막 정신없이 지출하다 보면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늘상 가는 마트에서 결제를 했는데 그냥 저절로 막 적립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적립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확인되면 그
몇 원도 다 환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포인트 적립 절대 되지 않도록 꼭 꼼꼼하게 챙겨서 지출하실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내용이 지금 다들 괜찮으세요? 그냥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내용도 많고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예산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가 일단 너무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인사드린 마을지원활동가 선생님과 그 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지원을 하니까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꼭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오늘 지금 당장 사전 상담을 신청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청서를 저희가 준비해 놨으니까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저기 마을지원활동가 선생님께 달라고 하나 해서 작성해주고 가시면 저희가 사전에 접수를 해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집행지침 관련해서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모두 설명의 자료집에도 글로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긴 해요. 그걸 꼼꼼하게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고 표로 정리된 것 이런 것들은 수시로 들춰보시면서 계획서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사회자분께 넘기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 정말 잘 설명해 주신 정민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신 것 같아서 저희가 쉬는 시간을 10분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5분까지 10분간 휴식 시간